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수제비 서머리 노트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통신 이론부터 신기술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머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통신 이론인데요. 이제 제가 핵심 키만 갖고 외우는 걸 했고요. 앞장에는 이런 식으로 기본 문제가 있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본인이 이렇게 적어 보시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음 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구조로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표지가 있고 다음 장에 예를 들어서 요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가 앞 페이지가 되는 거고 이 문제가 요 페이지가 되는 거고 뒤에 정답이 다음 페이지가 있어서 요거를 안 보고 자꾸 핵심 키워드를 연습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력 제한 시스템의 기본 의미는 무엇이냐?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제가 전신미약이라고 이렇게 적었죠. 전신미약에서 전력 제한 시스템은 어떻게 볼까요? 예. 전력 제한 시스템은 신호전력이 미약한 신호이다 해서 전력 제한 시스템은 신호전력이 미약한 신호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전신미약 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폴라코드는 채널 양극화 현상을 이용한다. 물론 폴라코드에 쓸 게 많지만 요 기본적인 요 키워드는 갖고 가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고요. 6dB 법칙. 그래서 6dB 법칙의 양자 잡음 경감 방안에서 양스비 압사주에서 양스비 압사주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양스비 압사주에서 양자와 스텝 사이즈 수를 증가시키거나 비선형 양자를 하거나 앞신기를 사용하거나 양자와 스텝 사이즈를 감소하거나 샘플링 주파수를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높게 한다. 그래서 요런 크기의 사이즈를 감소시켜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고요. I 패턴은 눈 최대 타임 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눈 최대 타임 민 해서 눈 열림 최대 왜곡 요 부분이 잡음의 여유도 민감도 그래서 요 키워드를 꼭 갖고 가셔야 되는 거라서 요 키워드를 정리했고요. I 패턴의 파라미터 해서 I 패턴의 파라미터는 노세 디에타에서 노이즈 마진 센시티브 노세 디 디스토션 뒤에 타이밍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했고요. 유무선 매체별 잡음에서 이렇게 저는 이게 왜곡, 간섭, 감쇄, 손실, 매체 요게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곡간이 이 왜곡이 곡간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섭, 간섭, 감쇄, 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손이 들어와서 요 들어오는 그림을 해서 왜곡, 간섭, 감쇄, 손실, 매체를 이렇게 외웠는데 그냥 하려면은 또 기억이 안 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연상해서 외웠습니다. 수신 감도의 적정 수신 레벨과 페이드 마진에서 여기 보시면은 페이드 마진, SNR, 그 다음에 노이즈 팩터 파워 해갖고 수신 파워는 KTB 플러스 NF 플러스 SNR 플러스 페이드 마진이다. 그래서 여기서 스레스홀더는 KTB 플러스 NF 플러스 SNR이고 파워 노이즈는 KTB 플러스 NF고 그래서 여기서 요 SNR하고 이렇게 페이드 마진이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죠. 스레스홀더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174 플러스 10노그 B의 NF 플러스 SNR KTB는 마이너스 174 플러스 10노그 B 그래서 요것들을 계속 정리해서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링크 버짓과 페이드 마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링크 버짓과 페이드 마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가 있고요. 양자와 잡음의 세 가지 QPSK, QAM 송신기 구조를 그리시오.
또는 수신기 구조를 그리시오. 폴라 코드 연속 제거 부호를 그리시오. 링크 버짓과 페이드 마진에서 링크 버짓은 주어진 통신 링크에서 성능을 만족시키는 수식이다. 그 뒤에 나오고요. 그래서 P의 아래 P의 T는 G의 T의 G의 아래 4파이 D 거리의 람다의 제곱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급전선 손실은 LT, L 아래 GT, G 아래 요 세타다.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외워야 되는데 여기 안 써져 있죠. 제가 좀 수식 쓰기가 어려워서 생략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키워드를 보고 뒤에 거 쓸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잡음이 세 가지. 그래서 선형 양자와 비선형 양자와 적용 양자가 있는 거고요. 적용 양자는 콘서트 팩터 델타 모듈레이션 또는 CVS 델타 모듈레이션, 그래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슬로프, 요거 잘못된 것 같네요. 하이브리드 컴펜딩, COMPANDING. 예, 하이브리드 컴펜딩.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합친 게 하이브리드 컴펜딩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QPSK QAM 송신기, 시리얼 페러럴 레벨 변환기 해서 90도에서 썸에서 나가는 거. 여기는 QAM은 이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I랑 Q 팩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Q1, Q2, I1, I2가 있어서 요렇게 가서 레벨 변환기, 얘도 요렇게 이쪽으로 레벨 변환기 가고 이쪽 부분만 틀린 거죠. 이쪽 부분만 틀린 거죠. 그래갖고 레벨 변환기 들어가서 여기 LPF가 빠졌네요. 로패스 필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려주고 얘를 이제 거꾸로 그리면은 이 부분이 앞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와주고 얘도 이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와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채널이 앞으로 와서 로패스 필터에 여기서는 이제 그 QPSK는 비교기 심볼 타이밍이 있고 QAM은 판정회로 그 다음에 클락 재생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심비 뭐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판정회로에서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폴라코드 연속 제어 부호는 Successive Cancellation Decoding, 이 용어를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코딩 방법이 리스트와 스택 기법이 있다. 그래서 SCL 디코딩에서 Successive Cancellation 리스트가 있고 SCS 디코딩에서 Successive Cancellation 스택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폴라코드에 들어갈 수 있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PCM 송신기, 수신기, BPSK, QPSK 심볼 오율, 등하기 고정 방식, 적용 방식에 대해서 이 키워드를 여러분이 안 보고 적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답을 제가 정리한 건 이렇죠. 여기 송신기가 있는 거죠. 송신기가 있어서 이게 썸 이렇게 플러스로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원래 플러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자화기, 부화기에서 이게 예측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앞에가 이응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서 양자화기 예측기를 이렇게 외웠던 것 같고요. 다시 이거를 이제 수신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요. 송신기에서 이 부화기를 다시 받아서 얘가 복화를 해야 되니까 복화가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한 예측기가 다시 여기 밑에 들어가서 서로 예측기가 예측된 값을 다시 넣어야지 이게 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그 키워드를 외워야 되는데 BPSK, QPSK, QAM에 대해서 요거를 Q에 루트에 2에 2B 오버 N자로 2가 앞으로 나오죠. Q에 루트에 2에 2B 오버 여기도 N제로, 여기도 Q에 루트에 2에 2B 오버 N제로. 그래서 요 2가 여기 앞으로 나온다는 게 요 되게 특징이 되는 거고요. 비트 오일 값도 같이 외워 주셔야 되는데요. Q에 루트에 2에 2B 오버 여기 N제로, 여기는 Q에 루트에 2에 2B 오버 N제로, Q에 루트에 2에 2B 오버 N제로 해서 이 값을 아예 외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속도
B, 2B, 4B.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송 에너지도 1배, 2배, 4배. 스펙트럼 효율도 1 bps per Hz, 2 bps per Hz, 4 bps per Hz. 관련된 거는 통신 이론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아예 외우시고요. 이해하고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같이 이해도 하고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하기 고정 방식과 이제 정형 방식이 있는데, 주로 이제 고정 방식은 우리가 그 유선에 쓴다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여기다가 R과 L과 요 C 성분, R, L, C 성분을 이렇게 그려주는 연습하시고요. 적응형 방식은 주로 이제 무선에서 쓴다고 하기 때문에 무선 그림을 그려줘서 TX, RX를 그려줘서 여기 디지털 스위치 프로세싱에서 DSP를 넣어주시고, 그래서 주로 고정은 RLC 고정 수동 소자, 이쪽은 RLC DSP에 의한 능동 소자다. 장점은 고속이고 가름이 저렴하고 여긴 고실내다. 유선 통신이고 채널 보상값이 동일하다. 역 채널이 필요하고 무선 통신 시간에 따라 보상값이 변화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한 거죠. 전력 신호, 에너지 신호, 뭐 개념, 그림 그리는 거 연습. 전력 신호, 평균 전력, 에너지 신호의 수식. 에너지 신호, 평균 전력, 에너지 신호 관련된 수식. 에너지 스펙트럼 덴시티 정의 및 그림,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 정의 및 그림. 공부를 했으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키워드를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키워드 한번 적어 보시죠. 여러분이 화면 정지하시고, 이게 아직 적는 게 안 되면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네. 여기도 답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신호는 우리가 크게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신호가 있죠.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 이렇게 디지털 신호, 그 개념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덴시티가 있는데, 덴시티가 이제 파워 덴시티,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가 있고 에너지 스펙트럼 덴시티가 있어서 이렇게 요 신호를 이제 프리에 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싱크 함수로 나온다는 거 있죠. 예, 싱크 함수 나오는 거 그거 정리하시고, 에너지 신호에 대해서도 이렇게 트랜스퍼 하면은 이게 이제 삼각형 형식으로 정리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 신호, 에너지 신호에서 다시 그리면 이제 전력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아날로그에서 표현이 되면은, 다시 그리면 얘를 프리 트랜스퍼 하면은 이렇게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양측 파에 대해서 마이너스 FC랑 플러스 FC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M 유전으로 외우라고 했죠. M 유전. 에너지는 무한대이고 파워는, 전력은 유한대이다. 그래서 에너지는 무한대이다. 이런 거 그려줘야 되고요. 에너지 신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신호, 펄스 신호 하나 그려주고, 요거를 이제 FT라고 받고, 시간 측에서 마이너스 A에서 0에서 플러스 A의 구간으로 봤을 때, 얘를 이제 그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면은 얘가 이제 그 싱크 함수가 된다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F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1이고 여기가 2A분의 1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파가 이게 좀 더 만약에 좀 더 좁아진다, 시간역에서 좁아진다고 하면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게 싱크 함수가 예를 들어서 좀 더 이렇게 넓어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넓어진다. 주파수 측에서 넓어지는 개념을 그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번개가 뻥친다. 번개가 뻥친다 하면은 그게 이제 주파수로 봤을 때는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분포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는 컨셉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자리가 없네요. 앞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게 많네요. 그래서 에너지 신호, 평균 전력 신호의 평균 전력과 에너지 신호에 넣은 수식을 그려야 되는데, P가 이제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평균 전력. 그래서 P는 T분의 1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구간에 대해서 FT의 제곱에 DT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신호로 하면은 E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T의 제곱 DT에서 이거는 줄이 되는 거고요. 단위가. 그래서 얘가 무한대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무한대인 신호다.
그래서 평균 전력은 평균 전력과 에너지 신호 이렇게 표시하고요. 에너지 신호에 대해서도 요 식을 또 풀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 신호에 대한 평균 전력은 t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인테그랄 ft의 제곱 dt는 0이다. 그 다음에 에너지 신호에 대한 그 에너지 신호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t의 제곱 dt에서 이거를 이제 시간 영역이 되는 거고, 이 시간 영역을 주파수 영역으로 다시 바꾸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의 제곱 df가 돼서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에 대해서 에너지는 같다. 그거를 이제 다시 수식으로 유도하는 것들을 제가 그 동영상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참조해서 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여기 ESD 정의 및 그림, PSD 정의 및 그림에서 PSD부터 보면은 PSD는 1Hz에 들어있는 1Hz에 들어있는 무엇이죠? 전력이다. 그래서 앞에 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시간축으로 봤을 때 이 신호가 점점 이제 적어진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펄스가 뻥 뛴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 싱크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함수가 점점, 그러니까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은 이제 반대 개념이 되는 거죠. 반대에서 이게 넓어지는 거고, 그래서 시간 영역에 어떤 임펄스가 생기면은 이게 전체 주파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 임펄스이면 전체 영역에, 전체 주파수에서 전체 영역에 나타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ESG 에너지 스펙트럼 덴시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시 시간 영역과 FT의 함수가 있을 때 얘를 퓨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해서 요게 이게 하려니까 좀 싱크함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요렇게 이게 a 제곱 t가 되는데 이거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ESD는 1Hz에 들어있는 에너지이다. 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의 그림으로 계속 정리해서 반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dB, dBm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신 레벨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이 수신 레벨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기서도 했었죠. 예, 여기서 했던 건데 이거랑 또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그리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양자와 잡음 발생 및 해결 방안, 그 다음에 디지털 필터, QPSK 구성도 및 의미 이런 것들을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Bm 여기 절대값이고 dB는 상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1mW에서 이거를 이제 1mW 기준인 게 dBm이고, 그래서 16호에 1mW 분의 이제 P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dBm의 어떤 그 의미는 55옴의 RF 시스템이 기준이 되는 거고, RF의 절대값이고, 전력 시스템을 dBm으로 나타낸다. 저전력 시스템을 dBm으로 나타낸다. 저전력의 핵심입니다. dBW는 1W를 기준으로 해서 10로그의 1W분의 P가 돼서 주로 이제 대전력이다. dB 미리볼트는 MV는 1mV 기준의 오디오 등 600옴이고, dB UV는 이동통신 등의 수신전기에서 사용하는 거고, dB RL은 음성통신의 회선 잡음 평가에 대한 기준이다. 수신 레벨, 파워, 스레스홀드, 노이즈 앞서 있는 것처럼 외우시던지 정리하시던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적정 레벨은 PR은 PTH 플러스 페이드 마진이다. PTH는 KTB 플러스 NF 플러스 SNR이고, 그래서 PTH를 다시 풀면은 마이너스 114 플러스 16B의 NF 플러스 SNR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양자 잡음 발생 및 해결 방안과 뭐 슬럽 오버 노이즈랑 그래뉴얼 노이즈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됐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천천히 변하는 게 있고 이제 급속히 변하는 게 있다는 거죠. 시간축을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거. 천천히 변하는 거를 우리가 그래뉴얼 노이즈라고 그러죠. 그래뉴얼 노이즈. 그래서 천천히 변한다 해서 그래뉴얼 노이즈. 그다음에 이거를 급격히 변하는 거. 급격히 이렇게 변하는 거. 이것을 이제 슬럼프 노이즈라고 하는 거고, 이게 슬럼프 노이즈가 발생하고 천천히 변하는 걸 그래뉴얼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슬럼프 노이즈를 경사를 완만히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식으로 바꾸면은 신호대 노이즈의 관계를 6n 플러스 1.8 플러스 10노고 D의 값으로 우리가 유출했고요. 얘를 16kHz나 32kHz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래뉴얼 노이즈는 주로 ADM으로 어댑티브 델타 모듈레이션을 해결하고 경사가 크면 크게, 작으면 작게 처리한다. 라는 식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필터가 있는데, 디지털 필터는 IIR이 있고 FIR이 있어서 인피니티브 임펄스 리스폰스가 있고요. 이거는 그 FIR은 피니티브죠. 유한이니까 인이 없어야 돼. 피니티브 임펄스 필터가 있어서 무한 응답과 유한 응답 펄스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키로 갖고 하시고요. OQPSK에 대한 구성들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OQPS는 여기 2분의 1 TS만큼 시간 지연 소재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QPSK랑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16 FSK QAM 비교하는 거 있고, OTN K 프레임 구조 0dBm 나와 있고, 파스바리 정리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좀 쓰기가 어려워서 제가 대부분 이제 비워놓은 것 같은데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주파수에 대해서 그 FSK, 특히 16 FSK는 이런 게 많은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고, 이것에 대비해서 16 QAM은 이런 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에서 주파수 영역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16 그 FSK는 대역폭 효율, 대역폭 효율이 n분의 1의 로그의 2의 앱이다. 그래서 16개니까 얘를 16에 들어가면 16분의 1에 로그 2에 16이 돼서 얘는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4승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핵심 기술은 주로 어디에? LDPCS로 사용되고, 적용은 전력 제한에 주로 사용된다. 16QAM은 로그 2에 16이 돼서 이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096 뭐 컴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이제 사용하는 핵심 기술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대역폭이 제한된 곳에 주로 사용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OTNK가 나오는데요. 지다 709872에서 제가 이거는 친구 팔 관리해서 외우기가 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709 계위는 주로 이제 프레임 구조를 의미하는 거고, 872는 주로 아키텍처를 의미하는 거고, 709 그래서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프레임 구조를 그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SDH 손에 그리는 것처럼. 이거를 한 요 정도는 그려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에가 프레이밍이 되는 거죠. 여기가 OTU가 되는 거고, ODU가 되는 거고, OPU가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페이로드인데 이거 너무 크게 그렸네요. 이게 더 커야 되는데 예. 이게 페이로드가 돼서 페이로드 클라이언트 그려주고, OTU에 FEC 그려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외워야 되니까요. PD 트레이닝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OPU, ODU, OTU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ASON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ASON하고 연결하는 키가 옵티컬 커넥션 컨트롤과 옵티컬 커넥션 컨트롤 인터페이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나오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서머리가 될 텐데 그런 식으로 개위가 그려서 장비가 연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장비 연동이 되는 거를 얘가 이제 컨트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가 UNI다, NNI다, UNI다. 그러니까 유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유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고 얘를 컨트롤하는 거. 이게 이제 CCI다 해서 이거를 옵티컬 커넥션 컨트롤 해주는 부분이 이쪽 인터페이스다. 이쪽이 CCI다. 라는 걸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옵티컬 커넥션 컨트롤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그 컨트롤 플랜에 있는 얘들 있잖아요. 컨트롤 플랜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 OCC가 되는 거죠. 옵티컬 커넥션 컨트롤 하는 거고, 이 옵티컬 커넥션 컨트롤이 여기에 그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인터페이스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기종 장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 컨트롤하기 위한 요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가 이제 CCI가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개념을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다 할게요. 0dBm, 0dBm 하면은 요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저항 있고, 다이오드 있고, 여기서 600ohm이 걸리는 거고, 이게 I는 1.291mA가 나올 수 있게 그 유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mW 전력 공급 시 1mW 전력 공급 시 600ohm 부하에 0.775 V 루트 민스 스퀘어에 대한 그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유도하려면은 P는 I 제곱 R이 돼 갖고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 제곱의 R이니까 이거를 이제 V로 다시 치환하면 V는 루트에 이제 P의 R이 돼서 여기다가 이제 그 1mW랑 파워니까 1mW랑 600ohm을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압이 0.775V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이거를 600ohm분의 0.775V로 나누면은 1.291m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도해서 이 과정을 표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스발의 정리에서 이제 파스발의 정리를 저는 시간 영역의 에너지와 주파수 영역의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를 그 증명하는 거 앞에 동영상에서 했는데 참조하시고요. 에너지 신호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T의 제곱 DT가 있어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T의 F 컨볼루션 T가 돼서 DT가 되는 거고요. 얘를 다시 풀었으면은 마이너스에서 무한대에서 FT에 얘를 써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주파수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2의 j 오메가의 t의 d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컨볼루션이 이 안에 드는 거고 얘를 이제 d2로 푸는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t에 얘를 풀어주면은 이 여기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f에 컴플레이션 들어오고 2에 여기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t에 d에 df랑 dt랑 자리를 바꿔주니까 dt에 df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얘를 앞으로 빼내고 이 ft를 또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주파수 영역과의 컨볼루션에 대한 f로 풀어줘서 얘를 전체적으로 풀면은 f의 제곱에 df랑 같다. 그래서 파스발의 정리를 위해서 시간 영역 에너지와 주파수 영역 에너지를 같다는 것을 풀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파스발의 정리를 잘 뭐라고 하죠? 레일리의 에너지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갖고 정리하고 풀어주면 좋은데, 유도할 필요가 없는 문제면 유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유도해서 써놨다가 이렇게 쓰면은 좀 답이 차별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걸 계속 연습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YC 코드는 이제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쓰레기 쓸 때 문제인데 상관대역폭 이런 거 좀 좋고요. 페이딩, 쇼트텀 페이딩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네. 뭐 만약이라도 나오면은 이 정도는 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파일러, 싱크, 페이징, 트래픽에서 이게 CDMA가 구성되어 있는 어떤 요 내용이거든요. 파일러 신호, 싱크 신호, 페이징 신호, 그 밑에 이제 트래픽이 들어가는 건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그 대역폭, 상간 대역폭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상간 대역폭에서 주파수 선 페이딩이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파수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스펙트럼이 형성이 된다고 봤을 때 이 전체를 BS라고 보고 이 안에가 이제 BC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거죠. 이게 주파수 선택적 거꾸로였네.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주파수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P가 되는데 BS가 BC보다 크면은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한다. 그래서 TS는 T대 역함수의 관계니까 정리하시고 이건 이제 반대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서 뭐 이렇게 뭐 그리셔도 되고 요게 요 안에가 이제 그 BS가 되는 거죠. BS가 더 작아야 되는 거죠. BS가 고 이쪽이 이제 BC가 돼서 BC가 더 크면 플랫하다. 그래서 이게 플랫 페이딩하다. 플랫 페이딩 발생한다. 그래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없다라는 게 이거죠. 그래서 여기 반대로 그렸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있냐 없냐를 요 키를 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딩은 전파의 수신 전개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수신 전개가 변한다. 그래서 요 그림 그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D다 또는 R 레인지라고 우리가 써주고 요 위를 P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게 이제 전파의 평균 손실이 되는 거죠. 평균 손실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길게 변하는요. 이렇게 길게 변하죠. 우리가 이게 길게 변하는 거를 롱텀 페이지나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막 짧게 변하는 것들 이렇게 짧게 빨리 변하는 것들 이게 숏텀 페이딩이라죠.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롱텀 페이딩은 그 주로 음영 지역, 인도와 긴 시간에 걸쳐서 수신 전개가 느리게 변동하는 거고, 숏텀 페이딩은 짧은 시간에 걸쳐 빠르게 변동한다. 그래서 주로 여기는 이제 도심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고, 이거는 외곽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스프레이드는 생략하시고요. PLL 등하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생략하고 PLL 나오면 이거 기본적으로 적어야 되는 게 TCXO 나오고 그 다음에 페이스 디텍터 PD가 나오는 거죠. 페이스 디텍터 나오고 그 다음에 차지 펌프가 나오죠. 차지 펌프 나오고 루프 필터 나오죠. 그 다음에 VCO 나오죠. 이거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외우는데 어떻게 외웠냐면은 차지 펌프 밑에 이제 디바이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가 CD가 되는 거죠. CD에서 차지 펌프랑 디바이더를 이제 같은 라인에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TCX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크리스탈 같은 거잖아요. 제가 온도 변화가 무관하게 안정적인 여기 주파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페이스 디텍터 이게 이제 펄스를 보내는 거거든요. 페이스 디텍터 있고 루프 필터 있고 VCO 있다. 그래서 우리가 P 여기 LL에서 여기 P 루프 필터 해서 PLL 외우고 그 다음에 이게 CD 그래서 차지 펌프죠. ARG 차지 펌프. 그래서 차지 펌프가 여기 그 PD에서 나온 펄스를 얘가 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안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바이더는 당연히 그 주파수를 이제 비교기로 나눠주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을 PLLL CD에서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등하기 분류해서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상 영역과 개수 설정 영역이 있고, 여기서 보상 영역은 주파수와 시간으로 나누고, 시간에서 필터가 없고 필터 없는 거를 이제 선형과 비선형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개수값 설정을 고정 방식과 적응형 방식이 있고, 고정 방식은 주로 유선에 쓰고 적용 방식은 주로 무선에 쓴다. 0 연속 부호는 0이 연속에서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그래서 B6ZS는 0이 6개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 B8ZS는 0이 8개가 연속할 때 처리하는 방법, HDB3 방식도 0이 8개 있을 때 약간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별도 동영상이 있는데 뭐 지금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바이폴라, 여기 O는 0 그대로 쓰고 바이올레이션 이렇게 쓴다는 거죠. 0이 이렇게 8개가 있으면은 8개가 연속이 되면은 0 3개는 B8ZS는 0 3개 그대로 쓰고, 예를 들어서 앞에가 플러스면은 바이올레이션으로 밑에를 이렇게 반대로 주는 거고, 얘에 대해서 바이폴라 그대로 가는 거고, 0 0 하는 거고, 또 그대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쓴다. 또는 얘는 000V, B55V에서 일단 이거를 외우고 이걸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동영상은 제가 따로 정리했으니까 보시고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은 이거 외워야 되니까 일단 BOV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 적었네. BOV고 OOV, 여기가 BOVB가 되고 OOV, BOOB가 되고, 이거 다 잘못 적었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외웠냐면, 다시 얘기하면은 바보에서 BOV가 맞고요. 그래서 이거 B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에 00을 쓰고 V하고 BOV 그대로 오고, B가 이 옆으로 붙었어요. 그 다음에 55V에 B55V에서 V를 다시 없애서 BOOB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바보를 먼저 외워야 되는 거고요. BOV. 그래서 B를 없애고 얘를 D로 보냈다. 그래서 OOV, BOV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를 없앤다 해서 OOV, BOOB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뭐 1이 있고 0이 6개 있다.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 1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1이 이제 앞에 펄스가 올라왔다. 그러면은 BOV 해야 되니까 1에 대한 이제 바이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니까 여기에 바이올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가 되는 거고, 0이 그대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바이올레이션 되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이올레이션,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BOV 처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바이폴라가 이제 처리돼야 되니까 여기서도 BOV니까 바이폴라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5가 오고, 바이올레이션 되니까 얘가 엄밀하면은 원래대로 하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바이올레이션이니까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1이 돼서 여기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BOVB를 다시 해보면요. 0이 6개 있다고, 0이 8개 있는 거죠. 네, 5, 6, 7, 8개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여기 만약에 1이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 1이 이렇게 앞에 이게 펄스가 올라가는 거고요. 얘는 OOV니까 여기를 그대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올레이션 되니까 여기가 다음에는 반대로 가야 되는데 바이올레이션 돼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BOVB도 여기가 BOVB가 돼서 바이폴라가 되니까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OO에 바이올레이션 되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바이폴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좀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다 보면은 익혀집니다. 전력 방정식 이 앞에서 한 거 다시 나오니까 계속 외우시기 바랍니다. 폴라코드 연속 제어 기법, 상광대역법 이 쭉쭉 나오는데, 폴라코드 연속 제어 기법, 서세스풀 캔슬레이션 디코딩, 폴라코드 향상을 위해 SC 디코딩 기법으로 리스트와 스택이 있고, SCS 디코딩,
SCS 디코딩, SCS 스택이 있다. SCL 향상을 위해 사이클 리더너스 체크와 인접한 CRC 에이드 SCL 기법을 사용한다. 상관대역법 앞에 있죠. BS가 BC보다 크거나 TS가 TD면 주파수 선택 페이딩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이즈 코사인 필터 요 개념 그림 그릴 수 있죠. 요 개념 그림을 그려서 요거랑 요렇게 내려가는 거랑 해서 요 차이값을 해서 적어 주시고요. 코사인 파형을 이용하여 심볼의 주기 끝부분과 시작 부분을 잘라서 불필요한 신호를 감소시킨다. MSK죠. MSK와 GMSK를 비교하는 거죠. MSK는 FSK의 문제점인 그 주파수가 바뀔 때마다 불영수점이 생겨서 임펄스가 발생하는 것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FSK, MSK, DMSK도 계산되는 거고, 그래서 CPSK는 밴드위드 이피션스를 계산한 것이다. MSK, GMSK 찾아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이 1이면 0도, 0이면 마이너스 90도 처리하여 FSK 불연성을 해결한다. 사이드 노브의 전력을 줄이고 메인 노브의 전력 키워서 파워 소유를 개선시킨다. 여러분이 찾아서 자꾸 그림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는 그냥 좀 뽑아왔네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샤론의 정리가 있는 거죠. 샤론의 정리에서 우리가 1정리, 2정리, 4정리, 3정리가 있는 거고, 1정리는 소스 코딩에서 여기 정보량이 엔트로피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거. 그래서 L과 H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량은 이벤트 발생 확률에 반비례한다. 2정리는 채널 코딩 정리에서 R과 C와의 관계가 있는 거고, 정보 용량과 채널 용량. 그래서 R보다 C가 크면 어떤 채널 코딩을 사용해도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없는 거고, 3정리는 C의 로그, W의 로그에 1의 그 SN으로 해서 요걸 키워드로 갖고 적어 주셔야 되는 거고, 요걸 압축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론의 정리와 나이키스 전속률에 대해서 여긴 잡음이 있는 거, 무잡음 환경, C는 W의 로그에 1 플러스 SN, C는 EW의 로그에 2의 EM, 이 되는 거고요. 샤론은 일반적인 AWGN 환경이고, 이거는 잡음이 없는 이상적인 환경이 되는 겁니다. 허프만 코딩은 소스 코딩 중 비손실 코딩으로 심볼 발생 확률에 따라 가변 비트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허프만과 RLC를 비교한 거고, 발생 확률이 가변 비트에 할당되고, 여기는 중복 심볼을 압축하는 겁니다. 허프만은 압축 효율이 우수하고 고가며 디코딩이 복잡합니다. 복잡. 여기는 RLC는 디코딩이 단순하고 압축 효율이 낮습니다. 효율이 낮습니다. LDPC랑 터보 코드를 비교한 거고요. 여기는 블록 코딩, 비블록 코딩, 고속 인터리빙 가능한 EBO 엔제로 구성이 단순하다. 구성이 복잡하고 고전력이다. 저속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EBO 엔제로 관계이다. LDPC는 ATS 3.0이나 5G 통신에 관련돼 있고, 터보 코드는 주로 3G나 4G에 관련돼 있다. HIRQ, 타입1, 체스 컴바이닝에서 수신적 에러 발생 시 동일 데이터를 재전송해서 A 플러스 A, 그러니까 AA를 2번 정송하는 거죠. 타입2는 인크리먼트 리더너스에서 수신적 에러가 발생하면 상이한 데이터를 재전송해서 합쳐서 A 플러스 B로 이렇게 합쳐서 처리하는 거고, 타입3는 풀 인크리먼트 방식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 필터와 상관기가 있고, 정화 필터는 주파수, 상관기 시간, 여긴 컨볼루션, 적분기, 곱셈기, 정화 필터는 복잡하고 상관기는 좀 단순하고, 동기 건파 시 수신에 활용하고 디지털 펄스 건파를 사용한다. 등화기는 대폭 제한 등으로 송신 신호 왜곡을 수신체에서 채널 전달 함수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보상하는 장치이다. 고정형과 적응형이 있다. 수동, 능동, 고속, 가격 저렴, 고신뢰, 무선 방식 적용 불가, 역방향 채널 필수고요. 여긴 유선이고 무선이다. 스피레스 원인 및 재책. 허가대역 이외의 주파수 성분을 의미하는 거고, 주파수 간섭을 야기시킵니다. 원인은 고주파, 저주파, 상호 왜곡, 기생 진동에 의한 거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고주파는 동조 회로에 Q를 사용해서 상향을 조정하고, 저주파는 제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상호 왜곡은 차폐라고, 기생진동은 접진 및 차폐에서 이격한다. 해서 이런 키워드를 해서 써서 답안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통신 이론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